안녕하십니까. 지식두더지 김프로입니다. 자, 은퇴 후 유망 자격증입니다. 자, 제목은 가벼운 것 같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은퇴, 사오정, 45세에 정년퇴직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제 100세 시대에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자,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고자 팩트 위주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전문 직업 상담사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고요.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하시고요. 자, 은퇴 후 유망 자격증. 자, 은퇴를 대비해서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60대 은퇴 명퇴 준비 자격증. 정말 100세 시대에 30년, 20년, 30년 벌어먹어야 되는데, 그죠?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사람이 돈도 금방 까먹고 금방 늙어버려요.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남은 인생,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건전하게 살려면 어떤 직업은 있어야 돼요. 직업은. 그게 아르바이트 형식이 돼도 되고, 파트타임 형태도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은퇴 전에 부장, 은행장, CEO 아무 문제 관련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2, 3년 되면 약발이 다 빠져요. 그래서 음식점 차려서 말아먹고, 투자해서 말아먹고 난리죠. 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기당하지 말고요. 자, 가장 확실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자영업보다는 남의 돈 버는 게 정직하죠. 월급 받아가서 4대 보험 들어가면서 그래야지. 4대 보험이 들어가면 의료보험이 혜택이 다 되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큽니다. 집에서 놀면 의료보험 폭탄 맞으면 난리 납니다. 연금 받으면서. 그런 걸 위해서도 4대 보험을 끝까지 영위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자격증이라 하면 자격증 남발이 엄청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라든지 독서지도사라든지. 저는 완전히 쌍수 들고 반대합니다. 그건 안 돼요. 일부 될 수도 있겠지만 될 확률이, 그걸로 성공할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죠. 자, 국가가 공인되는 자격은 여기 국가 자격이죠. 라이센스가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국가 자격 시험이 지금 이렇게 제가 큐넷에 들어가서 다운받은 거예요. 오늘 약 35가지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가 기술 자격이라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들어가 있는 자격, 테크니컬한 자격이 있는 거죠. 국가 자격이 되든 국가 기술 자격이 되든 요 범위 안에서 따라는 얘기죠. 자, 먼저 국가 자격을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라이센스라는 거죠. 민간으로 하지 마세요. 민간은 안 됩니다. 자, 23년도 올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목만 보겠습니다. 가맹거래사. 솔직히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자, 감정평가사. 이거는 제가 추천합니다. 감평사잖아, 감평사. 토지를 수용하거나 이럴 때 감정평가사, 시행사에서 예를 들어 LH가 거기에 지하철 GTX-A를 낳는다. 그러면 토지 수용하잖아요. 토지 수용하면 LH 측에서의 감평사가 나오고, 또는 그런 이제 토지주의 조합이 나와서 또 감평사가 나오고 하잖아요. 이 감평사들을 보면 지작물 조사하고 수목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거부하면 공탁한 다음에 강제 수용하는 거잖아요. 공시지가의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결국엔 되잖아요. 감평사는 좋습니다. 나름대로. 자, 검수사, 검정사, 감정사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경매사는 나름대로 경매사 하는 것 같아요. 경비지도사. 이거는 보안 업종에,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거 좀 반대했는데 보안 쪽에 요새 보안 시큐리티가 많이 또 강화되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제가 한때 공부했습니다.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부했는데, 예, 컨설팅 할 때 요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프리랜서 비슷하게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요것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또 완전 장동면으로 된 사람도 있어서,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예, 애매모호해. 그러나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것도 2차 시험, 1차 시험이 과목이 개편됐어요. 재작년인가 해서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택도 없는 과목들 막 많았는데, 좀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컨설팅이죠, 이거는. 기술계로 하든 경영으로 하든 이건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공인노무사 이건 좋죠.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강화가 되고 또 노조죠. 노조가 있으면 노무사가 있습니다. 노무사. 이 공인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준다는 뜻이죠. 앞에 공인자가 붙으면 더 좋은 거죠. 공인 노무사 좀 괜찮아요. 공인노무사가 뭐 퇴직금이나 임금 체불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중재하는 거죠. 노와 사회의 어떤 분쟁을 중재를 하는 역할이니까 괜찮아요. 공인중개사 한때는 폭풍이었죠.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못 땄지만 안 땄죠 사실은. 공인중개사 이거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모르면 안 됩니다. 상식적인 면에서도 부동산을 좀 알아야 돼요. 저는 집을 사고 팔고를 한 5번, 6번 내가 했거든요. 뭐 예전에는 진짜 전산화되기 전에는 등기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청 옆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는데 그때는 프린터가 습식이었어요. 시커멓게 놓은 거죠. 그래서 갑구, 을구 이런 난이 있는데 그럼 저당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자기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돼. 근데 사기를 안 당하지. 그렇죠? 그런 게 돼 있어도 지금 뭐 전세 사기, 빌라 사기 많잖아요. 하여튼 거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모르면 바보지. 자, 그런 면에서도 공인중개사는 안 써먹더라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관광통역 안내사.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좀 죽었지만은 뭐 관광통역으로 하면 뭐 한국사 시험도 치고 뭐 해당 언어도 치고 그죠? 그래서 통역 가이드에 좀 관심이 있거나 여행 쪽에 좀 그러시는 분은 영어, 이런 중국어 중에서 뭐 대부분 선택하잖아요. 뭐 가이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무턱대고 하는 건 좀 반대고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관세사 엄청 중요한 거죠. 관세사는 자격증, 자격증도 A, B, C 등급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좀 높은 등급이에요. 뭐 호텔 영업계는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 이게 전문대 보면 이런 과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고 농산물 품질은 잘 모르겠고 문화재 수리 이거는 자격증 없어도 다 하는 것 같던데 있으면 더 좋겠죠. 문화재 수리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대목장들 많죠. 여기 문화재 수리 물류관리사가 요즘 이제 물류가 이제 SCM 서플라이 체인지 매니지먼트죠. 물류관리가 뭐 쿠팡도 있고 많지만 조금 괜찮아요. 내용이 조금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봤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큐레이터잖아요. 준자가 붙은 거는 학예사보다 한 단계 낫다는 거죠. 준학예사. 변리사는 이제 기술계의 변호사죠. 변리사. 특허청에서 일하는 거죠. 변리사. 저도 이제 특허를 여러 번 내봤지만 변리사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지만 저는 좀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 명세서 쓰고 막 이 문구 저 문구 하고 그림 그리고 말장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특허가 있고 실용신안이 있고 의장, 상호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나름 괜찮아요. 사회복지사 1급만 있네. 사회복지사는 국가공무원 8급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호지도사 이거 예, 중대재해법 발효된 다음부터 응시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저도 2차까지 합격해 있는데 지금 3차는 안 볼 생각인데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쪽이 있습니다. 건설안전이 라이센스적으로 좀 더 가치가 높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은 조금 라이센스적으로 낮아요. 그냥 일반 기사나 기술사가 워낙 강세기 때문에 세무사도 예,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A급 자격증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도 괜찮아요. 소방시설관리사는 기술사보다 약간 낮은 등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업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설계하고 도장값 받는 거는 기술사 쪽이지만 소방시설관리사는 그 건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일 때 그 뭐 6개월 한 번씩 이제 소방시설관리사가 이제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론 소화 설비라면 뭐 기동용기 핀도 뽑아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뭐 스프링클러들 점검 다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수주를 많이 하면 괜찮은데 가격이 좀 덤핑 됐다고 해야 되나?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 만 원 벌긴 버는데 그렇게 강추는 아니고 자기가 소방업종에 있다고 하면 소방기계기사, 소방전기기사와 더불어서 해도 괜찮아요. 세트로. 얘는 근데 암기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손해평가, 손평사. 전 1, 2, 3급 1종, 2종, 3종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요. 하여튼 뭐 그런 대로 수산물 품질 관리 잘 모르겠고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정수장 근무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고요. 예. 얘도 1, 2, 3급이 있을 텐데 얘는 정수장 어떤 평가를 할 때 필요한 거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뭐 수질관리기사가 있으면 과목면제 일부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죠. 보자가 있는 것은 얘가 떼면 주택관리사가 되는 거고요. 먼저 주택관리사 보를 먼저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아파트 소장 같은 걸 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뭐 주택관리사 뭐 이런 것들이 좀 세트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사람도 있고 한국어 교육능력검정 얘는 국가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칠 때 그리고 공사나 공단 칠 때 가점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약간 필수적으로 뭐 딴다? 이런 개념. 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따죠. 대학생, 중학생들. 행정사, 법무사, 법무사는 지금 없는데 요 예전에는 이제 까막눈이라 할까요? 이런 거 이제 대소서라 그랬죠. 예, 그런 걸 했는데 뭐 이쪽으로 뭐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게 국가가 자격을 주는 시험이에요. 여기서 자기 전공이나 적성이 맞고 이렇게 좀 루트가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좀 가는 되는데 이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사실 없어요. 저도 몇 개 공인중개사나 산업안지도사나 공부는 했죠. 변리사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했지만 크게 흥미가 가지 않아서 끝까지 마무리는 안 졌습니다. 자, 자 본격적으로 자 은퇴, 명퇴나 하여튼 필요한 라이센스입니다. 의외로 자격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사가 높은 건지 기능사가 높은 건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론적인 거 팩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모든 종목을 제가 다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아시는 분은 좀 지겹겠지만 한번 볼게요. 자, 등급이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자, 기술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장, 기사, 그다음에 산업기사, 기능사.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자, 기능사는 원래 이제 공고졸, 산업계도 있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공고졸, 산업기사는 이제 전문대졸, 기사는 이제 4년대 공과대죠. 그 사람들을 보게끔 이제 상년 때부터 보는 거고, 요 2학년 때부터 보는 거고, 이제 3학년 때부터 보는 거죠. 학점상. 기능장은 원래 태생이 어떤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 그런 현장이 많은 곳에서 직장 반장들, 현장의 꽃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명장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가 있는 거죠. 기술사는 학계로 이야기하면 박사죠. 박사 2호봉입니다. 2, 3호봉에 해당되는 건데, 예. 얘는 엔지니어죠. 엔지니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입니다. 어떤 학문적으로 보면 기능장이 기사보다 좀 쉽습니다. 문제도 60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능장은 잘 안 봅니다. 보편적으로.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기능사를 따시는 분은 그 다음에 기사까지 보통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레이드 등급은 만약에 이쪽에 아무 지식이 없다면 기능사부터 접근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좀 머리가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산업기사부터 해도 되고 바로 기사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든다. 어, 뭐 회계나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도 학원 열심히 다녀서 전기기사 한 방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안 되는 사람은 기능사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예. 하여튼 등급은 이렇게 있고요. 모든 등급이 뭐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은 뭐 기능사까지만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자, 23년도 시험 시행 계획입니다. 기술사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사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고요. PE라고 합니다. PE. PE고 완전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렇게 종목이 한 80여 가지가 있어요. 가스부터 1년에 한 번 있는 게 있고 2번 있는 게 있고 3번 있는 게 있습니다. 3번 있는 거는 건설 쪽이나 안전 쪽이 많고 또 응시생이 많은 경우, 그리고 응시생이 적거나 뭐 그런 거는 또 한 번밖에 안 보는 게 있고 경년에 한 번 보는 것도 있습니다. 3번 있다고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자, 가스부터 쫙 있습니다. 있는데 요 중에서 뭐라 말씀드려야 되나? 가장 도장값, 예를 들어 인허가권 설계할 때 도장 들어가는 거, 그런 걸 이제 꼽아보라면 뭐 나름 이제 건축 시공 숫자가 많은 거죠. 쭉 내려옵니다. 상하수도 좀 그랬는데 다 좋죠. 다 좋은데 전혀 안 쓰이는 것도 많거든요. 다시 그냥 위에서부터 다시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가스입니다. 가스는 이제 법정 자격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가스는 라이센스. 예, 가스가 안전관리에 속해 있지만 요새 뭐 수소도 있고, 예, 좀 전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로 시작되는 기업체, 한국가스공사가 있잖아요. 코가스라고 하죠. 코가스. 안전공사 KGS라 그러고 가스기술공사가 있고, 그만큼 사업이 많다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잘 팔린다는 거지.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건설기계, 요건 조금 건설 안전 괜찮습니다. 건설 안전은 안전이 워낙 지금 중요하니까 건설 안전 쪽에도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예, 재해지도 예방지도 하면서 사무소 차릴 수도 있고요. 건축 구조 괜찮죠? 구조 안전이니까 뭐 지진 대비해줘. 뭐 철근 개수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요. 건축 기계 설비랑 공조 냉동 기계랑 비슷합니다. 80% 같아요. 통합된다고 했는데 통합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건설 쪽에 속해 있고 공조 냉동 기계는 기계 쪽에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빌딩에 껍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비들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빌딩에 보면 기계 설비와 전기 설비로 크게 나눕니다. 뭐 소방 설비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빌딩의 기계를 보는 사람, 그중에 공조냉동기계는 빌딩에 있는 공조냉동 설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산업에 일반적으로 산업에 뭐 여러 가지 발전소나 뭐 많잖아요. 에어 컨디셔닝하고 리프리제이팅 하는 거 다 쓸 수 있는 거 공조냉동기계가 있죠. 건축 전기 설비, 뭐 수배전 설비부터 변압기 이런 거 자방 고압반 다 보는 거죠. 건축 품질 시험은 조금 약합니다. 공장 관리도 조금 약하고, 교통 쪽의 분야는 특화됐지만 좀 약하고, 금속 재료 이런 거는 이제 포스코는 현대제철에서 써먹는 건데 좀 약합니다. 금연기계도 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제 기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약하고요. 안전 쪽에 있으신 분은 건설 안전이 있었죠. 기계 안전, 화공 안전, 전기 안전이 세트입니다. 그렇게 좀 하셔도 되고, 기상 예보는 잘 모릅니다. 농업은 별로. 이제 환경 쪽에 하시는 분은 대기 관리, 수지 관리,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트거든요. 뭐 대형 소각장을 운영한다, 환경 관리인이다 이러면 그분들은 좀 해도 돼요. 도로 및 공항, 뭐 나름 뭐 토목 쪽에는 괜찮고요. 도시계획. 자, 발송 배전, 건축 전기 설비, 얘는 엄청 어려운 종목입니다. 합격률이
얘는 발전소의 의무 자격증이고 발전소의 꽃이고 건축 전기 설비는 빌딩 쪽에 얘는 송전이고 요건 받는 수전 쪽이죠. 예, 두 개 괜찮습니다. 비파괴 검사, 산림, 요 제어 분야의 자격증 요 얘밖에 없습니다. 저게 저 개장이죠. 산업기계 설비가 예전에는 유치기계하고 막 있었는데 다 통합됐습니다. 산업기계 설비로. 위생관리는 이제 산업안전하고 약간 틀어지잖아요. 산업보건 쪽입니다. 얘는 보건 쪽을 해서 뭐 케미칼 많이 쓰는 데는 나름 이제 보건관리자도 필요하거든요. 산업안전하고 뭐 산업보건하고 양대 산맥입니다. 상하수도 인프라 할 때도 좀 상하수도 좀 중요하죠. 예, 상수도 가수도 합친 거예요. 이거는 섬유 세나벽이 조금 약합니다. 소방 얘가 도장값 돈 되는 거죠. 얘는 의무자격증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빌딩을 지을 때 이제 소방기술사가 도장 찍어줘야 돼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평생에도 못 달 수도 있고 뭐 그런 자격증입니다. 여기에 도전한 사람 상당히 많은데 좀 조심해야 돼요. 인생 망칠 수가 있어요. 이건. 자, 솜진동 뭐 이런 건 조금 좀 뺄게요. 빼고 인간공학은 뭐냐면 이거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사람 어떤 보건 쪽에 약간 가까워요. 이게 그런 자격증이고 전기안전도 조금 약합니다. 뭐 전기안전공사가 있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따면 좋죠. 좀 약하고 자 정보 쪽에는 정보관리 기술사 뭐 이런 거는 IT 쪽이잖아요. IT 쪽에 자격증 따시는 분 좋아요. 뭐 데이터 센터에 하든지 뭐 클라우드 쪽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지적은 이제 GIS 토지잖아요. 이거 뭐 그쪽으로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랑 비슷하더라고요. 토목 시공, 토목 구조 많이 합니다. 토양 환경 이런 건 좀 약하죠. 폐기물처리 예전에 인기 좋았는데 이건 좀 약하죠. 폐기물처리는 이제 소각장이나 이제 매립장 운영 그런 게뭐 자원회수 그런 사람들이 한때는 좋았는데 지금 좀 약해졌어. 쭉 옵니다. 화공 쪽에도 이제 석유화학이 막 인기 한참 좋을 때는 좀 좋았는데 조금 약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화학 플랜트 워낙 많으니까 이쪽도 좀 괜찮긴 괜찮아요. 뭐 이렇게 요 정도입니다. 자, 기능장은 종목 작아요. 종목이 작고 얘는 작업형이 많습니다. 이 차가 대표적으로 전기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 쪽에 종사하시는 분은 전기 기능장까지 따시는 분이 많은데 2차 실기가 8시간인가 10시간인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저는 이제 기능장 2개 있어요. 뭐 있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뭐 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현장에 있지 않고 뭐 설계나 약간 뭐 엔지니어 업종이라도 좀 관련이 없다? 이러면 굳이 기능장까지 안 가도 되고요. 자,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자, 모든 서비스 분야가 기사, 산업기사로 많이 왔어요. 원래는 기술계통만 있었고 서비스 분야가 완전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합쳐져 있어요. 같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기사, 산업기사 종목이 하나하나 딱 있는 게 있고요. 아예 산업기사가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스페이스 모양이 없는 거죠. 종목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신설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합니다. 3D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요. 얘 기사 종목이 없습니다. 산업기사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놔드린 것 중에 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쪽에도 그런 거 설명했는데 그런 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 뭐 자기가 그런 목표를 한다 그런 업종을 먼저 따시면 돼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설비 보존이 가장 좋다 이래 됐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하려고 하면 기사 종목 예를 추천하자면 이제 에너지 관리, 보일러 설비가 많으면 에너지 관리가 있어야 되고요. 일반적인 뭐 EHP나 냉동기 뭐 이런 게뭐 쿨링타워 냉동기 이런 거 요즘은 공동냉동 기사를 따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건축 쪽에 전공했는데 기계 쪽에 관심이 많다면 건축 설비로 가야 되고 그죠? 약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설비 보조는 조금 더 아니에요. 설비 보조는 메인터넌스잖아요. 오퍼레이션이 더
어떻게 ONM 중에서 오퍼레이션이 좀 더 성능 점검이 조금 더 강해요. 유지 관리하고 성능 점검. 그러니까 설비 보존은 조금 좀 약한데 그걸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겁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아파트나 빌딩 관리할 때는 그런 필요한 자격증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스를 많이 쓴다면 가스 쪽을 알아야 되고, 정확기부터 해서 가스 감지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가스잖아요. 가스 쪽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일러를 많이 쓴다. 보일러가 에너지 관리예요. 보일러나 요나 로, 열교환기 이런 건 에너지 관리입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소속이에요. 급사받고 세관하고 하는 게. 그리고 냉동기가 많다. EHP, CHP 냉동기가 많고 공조기가 많다. 이러면 공조냉동을 따야죠. 공조냉동기계 이걸 따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소방 쪽에 저희가 이제 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강화돼 가지고 소방업 쪽은 겸직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잘한 것 같아. 겸직가 안 됩니다. 소방한 사람 소방만 해야 됩니다. 전기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방 설비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인데 기계 분야가 훨씬 어렵습니다. 전기 분야가 좀 수월해요. 뭐 가닥수 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얘는 펌프 같은 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소방 쪽이면 얘가 필수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큰 빌딩에서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건축 설비 아까 있죠? 요새 건축 설비. 건축 설비가 공조냉동기보다는 조금 수월한 면이 있는데 얘는 이제 위생 설비도 다 포함돼 가지고 약간 건축 과목 1차 시험에 건축 시공학인가 그런 것도 하나 있긴 있는데 약간 노가다를 좀 했다 이러면 건축 설비를 따는 것도 오래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요 정도가 일반적인 건축물의 시설이에요. 그리고 어떤 공장 쪽에 간다, 공장 쪽에 취업을 한다 이러면 유틸리티라고 해서 유틸리티가 뭡니까? 컴퓨터 쪽의 유틸리티가 아니라 일반 산업 쪽에 산업 측면에서 유틸리티라는 것은 생산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들을 다 주는 거잖아요. 전기, 뭐 통신을 비롯해서 용수, 물, 냉수, 온수, 스팀, 가스, 케미칼 이런 걸 다 유틸리티라 그래요. 예, 그런 게 관련돼 있는 거. 예, 그런 쪽으로 모아서 하시면 되죠. 그리고 환경 쪽에 한다 이러면 수질, 대기, 폐기물 이쪽으로 또 하셔야 되고 그 안전 쪽에 한다면 건설 안전, 화공 안전, 기계 안전, 전기 안전 뭐 이런 쪽으로 관련돼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목이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또 좀 봐야 되고 기출문제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책을 한번 뒤져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와 기사시험 관련도 너무 어렵네. 1차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은 아무리 백날 합격해도 2차 시험이 주관식 쓰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2차 시험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필답형으로 끝나는 거, 필답형과 작업형 합쳐서 점수 내는 거. 그 작업형도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도 쉽습니다. 근데 실제 작업 있잖아요. 파이프 브랜치를 들고 배관 작업을 해서 기밀 시험까지 하는 거. 그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듭니다. 그런 게 있고. 아니 완전 작업형으로 채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아셔야 돼요.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 뭐 요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뭐야 아직 안 끝났네요. 뭐 이렇게 기사 종목이 엄청 많아요. 기사 산업 기사 종목이 엄청 많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능사도 엄청 많아요. 기능사는 대부분 2차가 작업형 쪽이 많습니다. 근데 기능사가 좀 재미있어요. 이거는 몸으로 때우는 거, 몸으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은퇴 준비하는 자격증으로 해서 기능사부터 가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몸으로 하는 거고 투자한 만큼 뭐 어떻게 보면 일한 만큼 돈이 나오는 거거든. 그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도배 기능사도 있고 타일 기능사도 있습니다. 그 라이선스 따서 뭐 하면 단가는 좋거든요. 단가는 좋아. 그러니까 이용, 미용, 뭐 요리, 조리하는 것도 이렇게 나눠 있어요. 저도 음식에 관심이 좀 많아서 한식, 중식, 일식, 제과제빵, 보고 요리 또 따로 있어요. 보고는 독이 있어서
요게 기능사도 있고 산업기사도 있고 기능장도 있어요. 셰프죠 한마디로. 요 한식. 요거는 엄청 많은 레시피 중에서 시험장에 2개가 나옵니다. 뿔복인데 뭐 중식, 일식, 제과제빵 보고 뭐 요런 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름 괜찮잖아요. 내일 배움 카드제 해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하나 따면 그 다음 할 때는 1차가 면제되고 2차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기금속 하는 것도 있고 도움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완전 쓸데없는 것도 많아요. 아예 현장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거, 뭐 그런 거는 누구한테 쏘가서 하면 안 돼요. 그런 시간 낭비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있죠.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쭉 읽어보시고 타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조경 기능사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시는 분 봤습니다. 중식 요리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요. 여하튼 이렇게 제가 뭐 한 30분 정도 했는데 이게 솔루션이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고 조금이나 도움이 드리고자 제가 했던 거고 하여튼 각자 요새 정보화 사회잖아요. 그럼 많은 이제 정보를 이제 확보하시고 몸으로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방향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뭘 시작을 안 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